그러니까 오늘 일단 뭐 뉴욕 증시의 급반등. 사실 뭐 주말에 그렇게 조금 거칠게 조정받은 것도 네네. 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럴 수 있겠구나 뭐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질적으로 네. 이건 아닌데 이런 건 없었어요. 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주시장은 또 심리적으로 눌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거 이제 네. 되돌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이런 게 연결될 거냐의 문제잖아요. 네네. 반등을 연결해 갈 수 있을지. 그래서 저도 제목을 그냥 테이퍼링에 발목 잡힌 증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네. 그러니까 결국은 FOMC 테이퍼링 이슈가 죄송합니다.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이 이슈가 계속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시아도 그렇고 아시아를 포함한 코스피도 좀 이 이슈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좀 시장이 안정을 찾고 시장을 못 가더라도 종목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, 지금 계속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계속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언급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. 18일 같은 경우는 바클레지에서 뭐 9월 달에 뭐 테이퍼링 공시화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에리안 뭐 알리안즈 수석 경제자문이 테이퍼링을 바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아시겠지만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한다. 그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좀 진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좀 더 많이 앞서가요. 그러니까 네.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2023년에 얘기했는데 2022년 얘기했듯이 예전에 2019년 같은 경우도 지금의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이전 시절 때도 0.25% 금리를 했는데 0.5% 했는데 0.75% 했는데 이렇게 진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성향이 서대히 말씀드렸듯이 좀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좀 오해가 되고 있는데,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뭐 지난주 정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흡수가 될 만큼 파월 의장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끝이 날 건데, 중요한 건 이 FOMC의 테이퍼링이라는 이 개미 지옥에서 얼마만큼 빨리 벗어날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, 아마 그런 부분들은 세 번째 자막을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6개월물부터 3년물의 국제 수익률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단기인물 위주로. 네네, 단기물 위주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 테이퍼링의 어떤 시장 영향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뭐 타 방송 가서도 말씀했지만은 얘기를 했었는데, 어쨌든 뭐 지금은 어제 1% 전후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물론 이 상승이 완만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승이야? 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, 어쨌든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뭐 약세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뭐 대선 테마라든지 뭐 최근에는 또 뭐 오일이든지 이런 업종 개별 섹터 쪽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들이 시장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시장이 하락으로 가겠지만은, 그게 아니라면은 뭐 시장 계속해서 지금 좀 답답한 이 횡보 흐름을 지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타이트하게 보면은 1,140원, 좀 러프하게 본다라면은 1,150원인데, 만약에 환율이 뭐 지금은 현재 박스권입니다. 1,110원에서 1,140원권이 박스권인데, 만약에 박스권 상단이 1,15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지수가 조금 더 추가 하락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FOMC 이슈는 단발성이고 단기적인 악재라고 좀 보시고요. 그리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의 국제 수익률의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이 국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환율 1,150원 돌파 여부만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 전략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요. 미국의 보잉 주가는 다시 또 올랐는데, 네. 이게 이제 계속 코로나 이슈로 해서 뭐 네. 변이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가는 것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. 네네.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, 지금?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델타 변이든 알파 변이든 뭐 세타 변이든 감마 변이든 작년보다는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,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증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 영향을 줬다라면은 네. 이제는 섹터라든지 업종으로 좀 제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작년만큼의 퍼포먼스 그런 부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?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단지 네. 이게 진짜 독감이라든지 무슨 지역병처럼 계속 풍토병처럼 계속 간다는 게 상당히 좀
아쉬운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종목과 섹터를 압축하는 전략, 네네. 이걸 주제로 해서 두 번째 예. 시장 대비 들어갈게요. 네, 요거는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슈에 의한 개별 종목 대응을 계속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뭐 지수는 정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사 수익이 납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가 있는 개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뭐 델타 변이가 지금 여행이랑제 항공, 카지노 이런 업종들이 섹터들이 작년 10일 때부터 상승이 계속 진행됐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 변이가 조정에 좀 핑계가 될 만한 핑계거리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리스크 관리 좀 하시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지금은 바이오, 5G, 원전, OLED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5G 같은 경우는 일단 화이가 배제가 되게 되면서 모멘텀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KMW라든지 솔리드, 오일 솔루션 그리고 또 뭐 서지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. 그래서 자기 본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좀 이슈가 좀 왜 갑자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야스라든지 에센테크 그리고 덕산에이록스는 이틀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. 야스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. 아예 야스하고 뭐 에센테크 그리고 LP시스템 같은 경우 좀 전고점 돌파가 되고 난 뒤에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하게 되면 뭐 LP시스템 정도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들어갈 만한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바이오, 5G, 원전, OLED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닥권에 있는 물론 네네.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.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네네. 주식으로 뭐 여기가 지하에 왔던 것 같은데 또 뭐 지하 지하 1층, 8층 2층, 있고 뭐 지하 3층, 4층, 5층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.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또 네네. 마무리되는 기술적인 분석들로 네. 그런 섹터가 5G, 네. 또 바이오, 네. 또 원전 OLED. 원전, OLED 이렇게 되는. 원전은 지금 뭐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체코 원전의 기대감이 어쨌든 원전 관련주의 어떤 주가를 계속해서 받칠 것 같아요. 큰 변수가 없는 한.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OLED 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5G하고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따라가 보면 좋지 않을까. 상대적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 있다는 부분들.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측면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저께 시간에 관해서 그 성우테크노라든지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들이 강세였거든요. 지금 윤석열 쪽에서 조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. 또 그래서-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네네. 또, 네. 조만간 뭐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뭐 세간에는 엑스파일 얘기들이 하도 많이 또 얘기들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될지는 정치 판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.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네. 털어서 뭐 그런 거에서 진짜 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듯이 턴다면은 여기서 진짜 깨끗한 사람 몇이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. 흠집 잡기라고 하는 이 네거티브 네. 정치 얘기잖아요. 뭐 정치는 네. 하여튼 뭐 그래요. 네. 우리나라는 여든 뭐 야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. 듭니다. 정치 빼고는 다 선진국. 그렇죠. 그죠. 네. 아무튼 모든 사람의 바람이네요. 영원히. 오늘 또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불발됐어요, 우리나라. 네. 정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정치 부분도 있고 항상 일관되게 외국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규제.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규제 문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지금 어저께 시간에 거래 보니까 그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더라고요. 그래서 뭐 무슨 성호테크라든지- 관련성이 있을까? 또 인맥. 저도 최신데. 아 그러세요? 네. 아 그러네요. 네. 오늘 우리는 혹시 상장이 같은 안- 종파예요? 아니 모르겠어요.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. 뭐 그러면- 관련성이 있나? 매경 계열사 중에서 상장된 게 있나요? MP에서? 자 너무 나갔어요. 네. 그러면 안 되고. 그래서 뭐 성호테크는 깨끗한 나라가 시간에 거래해서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도 뭐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들이 테마로서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어제 또 연관성이 또 막 네. 찾아내겠죠. 네. 네네. 근데 그 연관성은 그냥 일시적인 거고 유행 따라 다니는 그 시세이기 네네. 때문에 본질은 진짜 모르겠습니다. 저도. 네. 그럼 섹터를 압축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?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이 이 섹터를 압축하자는 게 그러니까 하락기 예상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 과감하게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5G, 원전, OLED, 바이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것도 무작정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
이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. 네. 그래서 종목을 너무 뭐 백관식으로 깔아놓지 말고 조금 압축을 해서 뭐 5종목 이내로 해서 좀 안전하게 가자. 뭐 이런 오케이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대북 관련된 네. 이슈가 계속 살아있죠. 맞네요. 예, 존재를 예. 하고 있는데, 물론 잘 진행이 되기를 우린 뭐 항상 바라고 있지만, 네네. 미국에서는 조건 없이 보자 했고, 네네. 북한 쪽에서는 식량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, 우리나라는 이제 이산가족 얘기를 하는 것 같고,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뭐 조건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- 어떻게 좀 긍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? 거기에 또 연관돼서 흐름도 좀 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미국 쪽의 어떤 입장보다는 지금 북한의 입장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 관련해서는 계속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좀 움직인 것 같아요. 대화와 대결. 네. 분명히 대결도 얘기했거든요. 그리고 대결이 추후에 된다. 지금 이제 얘기했는데. 대화 쪽으로 조금 네. 더 유화적인 흐름들이 네, 되잖아요. 네.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 회동은. 글쎄요, 그거는 아직 미국 최근에 그 미국 하원에서 군사위원회 그 소위가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서 국방부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완화되는 제스처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요건 제 내피셜인데 최근에 동해 쪽으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입장을 그렇게 바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 쪽에서 조금은 뭐 긍정적인 얘기가 더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시세가 더 붙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한창 최근에 무슨 종목이지?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. 네, 기억나면 예, 얘기해 주시고. 알겠습니다. 네. 비트코인 네. 이게 다루긴 좀 시간이 좀 들어가네. 네. 개장 임박했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네, 흐름 알겠습니다. 보고서 판단해 네. 보도록 하죠. 자,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